네, 시민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강성호가 왜 저기 앉았을까? 많은 분들. 네, 오늘도 결혼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기쁜 소식이죠. 김민석 매니저의 등남 소식이 있었고요. 지금 또 김민석 매니저가 현실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늘은 또 방송에 불참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2,643포인트, 코스닥은 719포인트.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이 10의 자리 숫자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또 그 10의 자리 숫자를 잘 사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719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코스피 종목들은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민석 매니저가 없는 상태에서 함께할 매니저 금요일 멤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와 박춘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도 특이점을 통해서 이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확인해 보실까요?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죠. 그룹사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6조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는 소식이 어제 이 시간대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간 이력이 좀 있었고 오늘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좀 빠졌죠. 한화그룹의 시총 6조가 증발한 하루였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일각에서는 한화가 하나했다. 우리가 최근에 여기 주가 상태가 좋다 보니까 잠깐 잊었지. 이랬던 과거의 전례를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구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 배려는 부족하구나.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갔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이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요. 오히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가를 올린 증권사라도 있다는 것도 현재 시사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일 매니저님. 자, 유상증자 단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 보통 금액도 아니고요. 3.6조. 엄청난 금액입니다. 네. 주주들이 화낼만 하죠? 네, 당연히 화날만 하죠. 네. 3조 6천억 원. 자,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 조그마한 기업도 아니고 하나처럼 큰 기업에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더 나눠줄 테니까 좀 싸게 줄 테니까 내 주식 좀 사가. 이런 뜻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특권을 사용을 하긴 한 건데. 특권이란 특권이죠. 네. 일단 뭐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공모 자금을 가지고 또 시설 투자를 한다던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지금 이제 시설 자금 투자에 1조 2천억 원, 그다음에 타법인 취득 자금에 2조 4천억 원 정도를 쓴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보면은요, 보통 보면 이렇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뭐 고가권에 있던 저가권에 있던 간에 주관사들이 보통은 이제 하나씩 끼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주관사들이 보통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이제 하고 나서 만약에 실권주들이 있습니다. 네. 일반 주주 중에서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렇게 실권주가 발생을 하면은 보통은 주관사들이 그걸 가져갑니다. 근데 주관사가 안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실권주는 그냥 일반 공모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권주를 안 가져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증권사 자체도 주관사이긴 하지만 그만큼 1차 이제 예정 발행가인데 아직은 이제 1차, 2차 나와야 되는데 예정 발행가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리고 원체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단기적으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30만 원짜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뭐 떨어졌다 하더라도 62만 8천 원입니다. 62만 8천 원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고점에서 했다. 네. 뭐 고점에서 발행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주주 친화적인 주주를 생각을 했다면 물론 그렇게까지 할인을 안 해주겠지만 예.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지금 올 초에 30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대라든가 40만 원대 네. 유상증자를 발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높을 때 하는 건 또 그렇죠, 좀. 네. 어쨌든 간에 보통 보면은 이렇게 높을 때 하게 되면은 주주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전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은 제가 알기로는 주가가 8,000원대 6,700원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네. 발행했는데 그 6,700원이 거의 저점이요. 바닥권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성공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유상증자 발표를 함으로 있어서 일단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지금 업황이나 업종 뭐 사이클이 돌아오고 뭐 실적이나 등등등 잘 찍히고 있는 상태에서 네. 주주들한테 돈을 빌린다, 돈을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꽁으로 먹겠다라는 그렇죠. 예, 네. 꽁으로 먹겠다라는 심보로 보인다. 그래서 네.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투자 심리 자체가 확 줄을 수밖에 없다. 그럼 네.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는 맞아요. 뭐 어떤 업황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라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완전히 뭐 망했다라는 망할 수는 없겠지만 예. 네 어쨌든 간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매수자가 들어온다던가 뭐 네. 그런 부분도 힘들 것 같고 지금 또 공매도가 지금 3월 31일부터 그렇죠. 이달 말부터 열흘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자체도 60만 원대면은요 가격이 높은 가격대입니다. 뭐 20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 올 초까지 작년에는 20만 원짜리였고요. 재작년에는 10만 원짜리였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1, 2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2배, 3배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유상증자까지 발표를 해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추가 있다. 하락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거고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지금 사가지고 뭐 말 그대로 적금 들듯이 뭐 네. 2년 보겠다, 3년 보겠다라고 하면은 예. 그때 정도 되면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뭐 신규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유상증자 단행 소식이 있고 난 후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증권사는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가를 70만 원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2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코멘트를 보자면은 한화그룹의 잦은 증자 관행 자체는 새롭지 않다. 애초에 해왔다. 이런 거고 유상증자가 발표된 직후에 주가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이 지상무기 체계 사실 이 이유를 가지고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건데 지상무기 체계 등 수주 전망과 지역 제품 다각화 효과가 견조함으로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를 올렸거든요. 오히려 지금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박주현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아무리 좋은 리포트가 나와도 일단은 그냥 리포트일 뿐이다. 심리에는 다 악화시켰다. 네. 리포트는 그냥 뭐 또 이 시점에서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게 네. 저는 좀 약간 또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뭐 리포트는요, 리포트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리포트에서 목표한 제시가 달성한 종목의 주가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아마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뭐 너무 높게 목표가를 제시한다 뭐 등등등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리포트에 나온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세세하게는 다들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라면은 그 정도 뷰는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당장 뭐 지금 업종이 무너져가지고 실적이 망가져가지고 매출이 망가져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단기적인 어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돌발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저렴한 시세에서 사자. 네. 주식은 시세를 사는 거지 주가를 사는 게 아니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단 1년 사이에 1년 반 사이에 2배, 3배, 4배 오른 종목이라면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상당히 비싼 시세였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노이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만약에 이거를 사가지고 만약에
수익을 50% 100% 보고 있는데 이런 노이즈가 나왔어. 그렇죠. 당연히 던지고 싶겠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라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렴한 시세, 좋은 종목 저렴한 시세에 모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투심을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얼마 전에 좀 전례가 있었죠. 유상증자 단행한다는 소식으로 금감원에선 이제 심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몇 번 정도 좀 미뤄왔습니다. 근데 그 미뤄온 시기가 사실 유상증자 단행한 것도 아닌데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이런 관점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조금 이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사실 오늘 이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네. 현재 한화그룹 내에도 현금이 한 2조 8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3조 한 6천억 정도를 유상증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금 갖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호주에 있는 방산기업 오스타를 인수할 때 1조 4천억이 일주일 만에 들어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조 6천억, 그러니까 어제 시가총액이 36조였으니까 거의 한 10%에 달하는 금액을 갖고 지금 기본적으로 그 유상증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지금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악재이긴 악재예요. 저도 이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굉장히 욕했습니다. 저희 주주분들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같이 욕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월 말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제 공매도죠. 공매도 이슈가 좌우를 많이 할 건데 단기적으로도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리포트 나왔던 거 보면 8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가 목표 가격인데 거의 지금 다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 가격이 다 나왔으면 아마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공매도 시작함과 동시에 공매도가 재개된과 동시에 주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야 단기 고점인가라고 갸우뚱했었는데 어제 나온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늘 또 13% 이상 급락을 했지만 이게 좀 애매한 지금 위치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를 치기에도 그렇고 공매도를 치자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룸이 남아 있고 그리고 매수를 하자니 또 공매도가 들어오나 하고 의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은 기관은 여차하면 도망갈세라 오늘 악재가 나오니까 기관은 당연히 팔았고 그렇죠. 당연히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말부터 3월 말부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매도를 하는 의도가 있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매수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결정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야 되는지 떨어져야 되는지라고 의심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오늘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 70만 원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손절매를 다 했고 50만 원 밑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걸 이익을 내고 매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더 갖고 가자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오늘 더 들고 있으셨을 테고 그쵸.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거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 외에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더 80만 원, 9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여력을 룸을 갖고 있다는 그런 뷰를 갖고 있는 그런 외국계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3월 달 이후로 이슈가 될 공매도에서 정말 매수와 매도의 본격적인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의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저도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올라갈 룸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또 외국계에서 담아갔던 거 보면은 모건 스탠리도 좀 담아간 모습. 확실히 이게 유상증자를 해서 아쉽긴 하지만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매력적인 건 사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주분들도 많이 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 궁금한 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의 문제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방산 섹터 전체로 좀 불길이 퍼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혼자만의 개별적인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 좀 반등이 잘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하는 거는 방산 쪽에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7% 이상 매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또
금액을 줘야 되니까 3조 6천억에서 한 2조 정도, 2조 1천억 정도가 주식 매수 자금으로 나갈 거거든요. 네. 예정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만 사실 방산 쪽에 포커스를 두면서 유럽 쪽에서는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기업이 맨날 신고가를 내고 있다가 그쵸. 며칠 동안 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을 공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한 거다라고 싶으면 분명히 방산 쪽에서는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물밑 접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방산 업체들이 다 조정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보고요. 예. 이 이슈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무리가 되면 주가 우상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60만 5천 원이라고 유상증자 가격을 얘기를 했는데 60만 원 미하로, 그러니까 6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때가 딱 좋을 것 같아요. 60에서 50 사이. 예, 50 사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가 아마 매수 가격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은 어차피 이쪽에 대해서 종목을 코멘트는 따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본상으로 네.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아까 채팅창에 스마일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저도 이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상법 개정 전에 유증하고 가자 이거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있을까? 다른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빨리 하고 넘어가자. 이런 기업들 좀 우후죽순 생겨나지 않을까라도 우려도 생깁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조선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네. 최근에 뭐 2배, 3배 올 초 가격, 그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4배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보통 유증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산술 평균을 내서 유증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비싸게 발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앞으로 업황이라든가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업종 업황 갖고 뭐라고 할 건덕지가 없어요. 뭐 예.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신에 선 반영이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이미 주가가 그러니까 이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많이 샀기 때문에 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선반영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럼 악재가 나올 것이 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악재가 탁 튀어나왔어. 이제 악재 소멸이죠. 그런 주식은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르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시작이니까. 네. 근데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많이 오른 종목은 조그마한 노이즈. 여기에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거. 근데 이 이 종목만의 어떤 노이즈이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종목, 다른 기업의 뭐 방산, 조선 예를 들면은 등등등해서는 업종 뭐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더 갈 수 네. 있는 힘이 남아 있다. 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일단 이렇게 선반영돼 있는 종목은 무조건 위험하다. 그렇죠. 이제 저점에서 네. 올라오는 종목들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없었어도 다 이제 31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들어왔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떨어진다고 해도 아무 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뭐 지금 다양한 이슈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뭐 사실 저는 그래요. 상법 개정이라는 게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어떻게 좀 크게 봤었을 때. 뭐 금투세처럼 딱 우리가 이거는 폐지해야 돼 라고 하기보다는 상법 개정은 여러 가지 좀 측면을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 뭐를 찬반에 대한 뚜렷한 어디 표를 던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슈를 보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는 이유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밸류업이다 뭐다 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좀 하나하나씩 잘 만들어가는 게 좀 코스피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희 매니저님 아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종목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 탑픽 종목은 없이 네. 다음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열어주시죠. 자, 그래도 우리 증시가 잘 버텨주는 데는 여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닉스. 자, 오늘은 뭐 체코
러브콜입니다. 전 체코라고 해가지고 하이닉스 원전하나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예, 체코가 붙으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원전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가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뭐 그 좀 비밀리에 어떤 회동이 있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희 매니저님.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원전 관련 프로젝트가 맞습니다. 원래 이제 이 그 비밀 회동이 있었을 때가 지난달 17일입니다. 체코의 산업부 장관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코하고 지금 팀 코리아가 만들어져서 17일 날 미팅을 할 때 그때 특이하게도 제가 왜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나 하고 의심을 했거든요. 이게 들어갔던 기업들이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었는데 이게 왜 그런가라고 제가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전 관련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면서 비밀 회동을 따로 했는데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체코하고 체코 산업부 장관이 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체코에 반도체 공장을 좀 지어주면 어떠냐라는 의당을 물어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체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유럽 거점 지역으로 특히 반도체 거점으로 체코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반도체 소재 기업 중에 여러분 그 미국 기업이 전 세계 2위의 전력 반도체인 온세미가 작년 6월 달에 체코에다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뭐만 돈을 투자했는데 근데 네. 내용을 열어보니까 그 이후에 10년 동안 그 법인세를 받지 않고 세금을 받지 않고 그리고 한 6,300억 정도의 기본적인 투자금을 더 지원받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체코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좀 특이하게도 유럽에서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 중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TSMC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도 지금 체코에다 공장을 지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에차라고 그래가지고 반도체 부응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켓쉐어를 늘리기 위해서 유럽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마켓쉐어의 1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체코를 비롯한 유럽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한 20%까지 마켓쉐어를 올리려고 하고요. 이런 과정의 하나로 지난 2월 17일 날 SK 하이닉스와 미팅을 하면서 이 산업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네. 어제 이게 그 체코에 있는 어떤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이 번역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슈화가 됐었는데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서 1등이죠. 1등 기업이면서 뭐 여러분 오늘 뭐 아시겠지만 요즘 보면은 뭐 소캠이라든지 CXL 같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도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틀 전이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사직생이란 카드를 꺼내 들면서 맞아요.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하면서부터 주가가 아주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반도체도 조금 약간의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마이크로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죠. 마이크론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네. HBM 쪽도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레가시 반도체가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레가시 쪽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숫자를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이런 이슈를 가지고 반도체 쪽에서 많이 그 주가들이 반등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6월 달과 7월 달이 완전 고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그 반도체 쪽이 좋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다가 팔지 못하고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 한 달 내지 2달 동안 반도체 업종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 6월 달, 7월 달 못 받으셨던 분들은 잘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매도 타이밍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추세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물타기 전략이라든지 좀 잘 취해 본다라면은 탈출도 될 수 있고 오히려 좀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뉴스들 보면은 사실 뭐
업황이 되게 안 좋다가 체코와 하이닉스 비밀 회동을 가졌다라고 하면 뭐 자극적인 뉴스가 돼서 주가 상승 잠깐은 될 법한 이슈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를 쭉 부양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는 거. 근데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건 지금 반도체가 확실히 국내 주도 섹터, 주도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에도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주도 네. 섹터로 가고 있다. 네, 주도 섹터로 지금 가고 있는 길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음.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그냥 반도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표 주식이기도 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연일 뭐 급등 수준의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이끌지 않을까. 이번에는 삼성전자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최근에 또 좋은 소식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반도체를 볼 때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자, 그래 이번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오케이. 근데 과연 기존에 강했던 HBM, AI 반도체 쪽으로 이어지는 쪽이 더 강하게 갈까? 아니면 이번에 뭐 레거시 좀 좋다며 레거시가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올라갈까? 이걸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로 얘기를 하신다는 건 레거시 쪽에 좀 손을 들어주시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 아마도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고 나면은 전반적으로도 일단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번에 지금 2025 GTC 개발자 회의라고 하죠. 네. 거기서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항 대표가 블랙웰 울트라에 3년치 다 공개했죠?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울트라에 이제 삼성전자가 함께 한다, 뭐 함께 하길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 매일 하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 삼성전자는 어떻게 된다? 언젠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언젠가 얘기 희망 고문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이후였는데 작년에는 삼성전자는 설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울트라 버전에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퀄테스트에 네.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근접하지 않았나. 저는 안 속으려고요 이제. 저 작년에 10번 넘게 속아서. 근접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제가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면 제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했는데 야 오자가 보이면 머리 풀고 사둬라. 삼성전자. 야, 삼성전자 앞자리가 5자나 4자가 있으면 차도 팔아라 그랬어요 제가. 예. 그랬더니 진짜 샀더라고요. 그 수익은 나셨겠네. 네, 수익 중이긴 한데 일단 뭐 삼성전자가 어떤 이슈가 계속 속았다라고 우리 앵커님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주가 자체만 본다면 지금 비싸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뭐 거의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또 지수 왜곡 현상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지수 왜곡 현상이라는 거는 이런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으로 지수를 받치고 이제 개별주들을 그렇죠. 이제 파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텐데 이제 앞으로 종목 장세에서 그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네.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 반도체를 이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주현 매니저님 반도체 내에서 탑픽 종목 삼성전자였다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픽 종목 가서 조성희 매니저님, 네. 뭐 아까 제가 질문은 뭐 레거시 갈까요, HBM이 갈까요 했지만 뭐 이게 사실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의 그렇죠. 차이기도 합니다. 네네. 어디를 좀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SK 하이닉스 HBM? HBM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이제 CXL이나 요새 나오고 있는 소켓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그 HBM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소켓 같은 경우에는 LPDDR4를 적층을 몇 가지 어느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이걸 세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빠르게 성능 향상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CXL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HBM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간다라고 보여지고 작년에도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렸고 이거 수익을 거의 40% 50% 가까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꼭지 제가 못 팔아드렸어요. 작년 7월 11일 날. 꼭지 맞추기 어렵죠. 네. 꼭지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7월 11일에 꼭지 못 팔아드리고 좀 늦게 팔아드렸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제가 보기에 뭐 공개 방송에 있을 때마다 저희가 매번 15만 원, 19만 원은 항상 이제 추천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충분히 직전 고점이 24만 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 가격대에 오면 좀 적당히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갈렸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하나하나씩 나왔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특이점도 함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야기 다뤄봤고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야기도 함께 다뤄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 주 시장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슈를 좀 공부해 봐야 될 텐데요. 박준현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트는 제가 제일 잘 봅니다. 인정.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 시세, 특히 차트를 보는 이유는 매수와 매도를 잘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일 잘 보는 남자, 차트를 눈에 발라드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박준현 매니저의 밴드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선희 매니저님. 네, 저는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하고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상한가 한 종목 드렸고요. 어저께는 또 20% 이상 수익을 드렸습니다. 트레이딩할 수 있게 종목도 드리고요. 매주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장 끝나고 오후 3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또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주말을 이용하셔서 유튜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 올려드렸습니다. 네, 좋은 종목 궁금하신 분들 조선희 매니저의 무료 방송 밴드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특별한 포트 대결도 있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이 끝이 나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000-4919 기다리고 있고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종목은 이게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그 부분까지 모두 함께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